미국에 계신 미주놀 가족 여러분, 어떻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에도 쉬지 않는 통키 뉴스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자,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어제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1964년에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라고 그러죠. 보통 개발도상국의 약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문득 40년 전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시절에 항상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이라고 하면서 사회 시간에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40년 걸렸습니다. 자,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공식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와 동구권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그룹 A에 속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그런데 이번에 그룹 B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는 그룹 B는 한국이 가세함에 따라서 앞으로 3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자,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전 세계 선진국 32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이민 1세대 분들 미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힘들었던 게 그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유명한 때였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 얘기죠. 참 그런 서러움을 다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리아 하면은 노스 코리아라고 가끔 물어보는 또라이들은 있지만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해서 정말 엄청 놀러 갔습니다. 지금 교회로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뭐 도시가 얼바인 도시 자체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처럼 정말 어렵게 맞이한 또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불꽃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설 불꽃놀이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공식화된 각 지역마다 화려한 불꽃놀이 모습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가면서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어두운 뉴스입니다. 특별히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 식당에서도 종업원과 손님들이 의무적으로 다시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러한 의무사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이 되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은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잔슨앤잔슨의 백신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지금 여러 백신들이 어찌됐든 변이든 뭐든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변종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LA 한인타운에 위스파라고 있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찜질방 같은 데인데요. 지금 이 성소수자 규정 놓고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죠. 이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남자 여자 같이 쓸 수 있는 그렇죠. 이 성소수자 이 폐지 때문에 그런데 자, 문제는 저런 이제 목욕탕이 문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성소수자가 남자였는데 여탕에 갔어요.
근데 조용히 가서 그냥 뭐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지 인스타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저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저기 갔더니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저 성소수자들은 이제 그동안 놓쳤던 자신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시대가 왔다. 근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해야지. 어? 적당히 해야죠. 소수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탕을 저렇게 들어가?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 그리고 또 올려? 또 시위를 해?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각자 여러분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인권은 존중해야 하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것이 미진올 팀장의 소신입니다. 자, 미국 정치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주변 인사들의 내분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됐든 부통령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백악관의 온건파라든지 혼란 수습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왔을 때 악수하고 손 비빈 것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그 민주당의 여성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다 억센 겁니까? 낸시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뭐 남자들 세계인 정치 세계에서 올라서려면 강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좀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든지 독일의 갑자기 까먹었다. 독일의 그 총리처럼 메르켈 총리죠. 그렇죠? 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남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하면서도 온화한 여성 특유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될 때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3년 후 내다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3년 후에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3년 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기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포스트 대통령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오프라 윈프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북미와 유럽의 폭염 코로나급의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리포트가 나왔네요.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일 이같이 규정하면서 폭염이 피해 규모에 견주어 덜 주목받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북미와 유럽은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요. 특별히 북미 서부 지역은 열돔, 히트돔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를 대지에 가두는 현상에 갇히면서 최고 기온 기록이 연일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의 무서움은 최고 기온 경신 폭에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자,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기온은 지난달 29일 46.6도로 사람 살 수 있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는 1965년 세워진 종전 최고치인 41.6도보다도 5도가 높았습니다. 폭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을 지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목숨까지 앗아가는 거 아시죠?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인류의 공해로 인해서 발생한 지금 기상이변 아닙니까? 좀 더 각국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델타 변이 소식을 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개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WHO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가 지금 위험에 빠지는 모양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주리주에서는요. 델타 변이 확산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 이 같은 우려, 즉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는 미국으로 지금 퍼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CDC에 따르면 미주리는 현재 일주일 넘게 미국 내에서 가장 가파른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주리주 보건당국은 주민들이 벌이는 하수를 분석해 어떤 변종이 더 우세한지를 비롯해 코로나의 확산 정도를 추적하고 있답니다. 최근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미주리주 전체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충격적인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식에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 소식 이야기인데요. 호주의 한 과학자가 생선살을 튀긴 냉동식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영상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의 과학 콘텐츠 제작팀 원민 마이크로 의학 박사가 화학 박사입니다. PC핑거 한 개를 얇게 썰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저희 통키뉴스 밑에 보이시는 하단에 링크 한번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미세 플라스틱이 조각조각 보이는데요.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냉동식품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인간이 먹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누군가는 좀 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인간의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면서 화학 물질이 인간에게 어떠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신장 안 좋은데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서 그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PC핑거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을 이용했다면서 모든 PC핑거가 이 영상에서처럼 미세 플라스틱을 갖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고요.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해양 생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바다의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의 해산물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특징이 있어 체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산업, 농업, 살충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금속 등의 물질을 흡착합니다.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 첨가하는 비스페놀 A, 기소제 등도 체내에 축적이 되는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다른 해양 물질을 먹음으로써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 물질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플라스틱 용기들, 플라스틱 컵들 이참에 다 버리시죠. 그리고 요즘 저는 식당을 가면 아직도 스티로폼에다가 밥을 주는 식당들이 있어요. 짜증 겁나게 나더라고요. 왜 여기다 담아줄까요? 이제 코로나 때 투고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 쌓아놨는데 그거 이제 쓰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뭐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그 식사로 다닐 때 본인의 수저 젓가락을 꼭 챙겨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러시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현명한 결정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해양의 오염이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조심하지 않으시면 누적되고 축적돼서 나중에 큰일 나니까요. 늘 조심하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독립기념일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 또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7월 들어서 저희 미주노 7월 공부방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조인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한 2시간 후에 원포인트 레슨이 있거든요. 7월장 결코 쉽지 않은 장인 것 여러분 7월 1일과 2일날 보시면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성토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